구텐탁 잘들 계셨나요? 겨울학기 지원들은 다들 잘 마무리하셨는지 궁금해요. 참 세월이 빨라요. 그죠? 이제 날도 점점 선선해질 거고 저희도 이제 새로운 학기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름학기, 내년 4월에 시작하는 여름학기를 위해서 저희가 또 달려야죠.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은 또 여름학기 지원을 위한 몇 가지 팁,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이따 다시 뵐게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제 내년 4월에 시작하는 여름학기를 위한 준비를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저희 독일의 음대들은 1년에 2번 정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10월에 시작하는 학기가 메인 학기, 그래서 겨울 학기고 이미 그거는 이제 끝났죠. 자, 이제 내년 여름에, 즉 4월에 시작하는 여름학기를 위한 이제 또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독일 여름학기를 위한 지원은요, 겨울학기보다도 조금 더 이 학교들마다 좀 달라요. 여름학기 중에 이제 가장 빠르게 접수를 받고 있는 학교는 Universität Mainz라고 해서 사실 몇 개 안 되는 이제 음대가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대학 형태의 학교인데요. 이 대학은 이제 공증 서비스를 무조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이 기간이 좀 길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공증을 9월 초까지 이미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개는 많은 학교들이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 또는 11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1일 이렇게 네 군데의 굉장히 다른 지원 마감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두 학교는 또 좀 독특해요. 되게 한사이슬러라는 베를린에 있는 학교와 이제 함부르크 무지크호chschulle는 현학 부분만 석사 과정만 여름학기로 뽑고 있거든요. 이 두 학교는 조금 늦어요. 그래서 한사이슬러는 거의 11월 중순, 12월 말까지도 뽑고 있고요. 함부르크의 현학 부분은 이제 1월 10일에 마감을 해서 조금 기간이 좀 늦춰져 있어요. 여름학기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은 겨울학기보다는 상당히 좀 줄어들어요. 겨울학기는 모든 독일의 음대가 다 학생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름학기는 절반 정도 뽑거든요. 학기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또 학사과정, 석사과정, 액자맨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다 해봤자 15개, 최대 17개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브리켄이라는 학교는 여름학기는 석사학위 액자맨은 하나도 뽑고 있지 않고요. 학사만 뽑을 수 있고요. 또 이제 학사는 안 되고 석사만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나중에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요. 그래도 몇 학교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베를린에 있는 우데카, 하인사슬러, 그 다음에 이제 바덴비텐베르크에 있는 학교들은 여름학기도 다 뽑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마나임, 토싱엔, 칼스루he, 슈투트가르트, 프라이부르크 이 학교들은 다 뽑고 있고요. 뒤슬도프와 데트몰트만 여름학기를 뽑고 있어요. 원래 뒤슬도프가 많은 학생을 뽑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이제 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주에 있는 학교는 여름학기는 항상 뽑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또 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상세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일단 지원을 하시려면 겨울학기 서류와 거의 흡사, 똑같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이제 한국 대학 또는 다른 나라에서 졸업을 하셨다면 그 대학의 영문,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붙은 분도 있고 이제 아비투어 수능을 보신 분도 있잖아요. 수시로 붙은 분은 상관없고요. 이제 아비투어 수능으로 붙으신 분은 수능 영문 성적표. 그 다음에 레벤슬라우프라고 해서 이제 음악가들의 어떤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이력서. 그런 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여권 카피, 그 다음에 뭐 여권 사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내시면 되는데요. 겨울학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들게 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지원을 하려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거나 이제 핸드폰을 드시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막 영문으로도 독일의 음대들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 뭐 번역기로 막 구글 번역 자동으로 막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말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독일어 실력이 나쁘지 않다면 저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두 학교 정도만 해보면 모든 학교들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어로 되어 있는 내용이나 어떤 지원하는 과정이 좀 낯서시다면 그냥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독일에 가 있는 친구들이나 뭐 선배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생님, 그죠? 그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조력자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여의치가 않다면 비용은 들어요.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들매도 불구하고 조금 편하게 좀 입시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좀 그걸 전문으로 해주시는 대형업자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진짜 컴팩트하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사실 지원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대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여쭤보시는 것을 저는 좀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고 저희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에 도와주고 있어서 그런 분이 없으시다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애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도전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도전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독일로 음대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고민이 서신다면 일단은 한번 도전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음악의 나라이고 음악의 고장이니 여러분들이 해오신 음악의 인생을 조금 더 한번 내질러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멋진 음악 인생을 꿈꾸길 바라고요. Alles Gute und dann vielen Dank. Ciao.